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매번 가던 양평의 펠리시아 대신 조금 더 멀리 나와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시다시피 오늘의 시승차가 벨로스터 N DCT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벨로스터 N이 출시가 되고 자동차 매니아 분들은 굉장히 좀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죠.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이 수동으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특히나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 브랜드를 만들면서 국내 첫 번째로 선보인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운전 재미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벨로스터 N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 차가 수동밖에 나오지가 않았었죠. 수동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동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은 언제쯤 이 벨로스터 N에 오토가 나오냐 하고서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벨로스터 N이 2020년형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8단 습식 DCT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2종 보통 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이 벨로스터 N을 통해서 운전의 재미를 좀 느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희 사실 벨로스터 N DCT가 이미 출시된 지도 약간 시간이 지났고, 저희도 박기돈 편집장님이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의 디자인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벨로스터 N DCT를 직접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퍼포먼스, 특히나 이 차의 가장 큰 변화점인 8단 DCT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벨로스터 N DCT를 타고 한번 즐거운 주행을 한번 즐겨보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야, 이게 좀 제가 벨로스터 N 수동을 제대로 이렇게 시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시승을 해봐서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수동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어쨌든 간에 N DCT를 시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DCT의 퍼포먼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서 한번 좀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로스터 N DCT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이 차량이 어떤 변속기만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현대자동차가 이 N 브랜드를 만들면서는 상당히 좀 전체적인 세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티가 많이 나요. 예전 같으면은 일반 차량 같으면은 그냥 수동과 오토, 이 변속기의 차이만 있을 텐데, 일단 변속기가 바뀌면서 무게가 늘었습니다. 변속기가 습식 DCT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가 일반적인 수동 변속기보다는 더 많이 나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45kg 정도가 더 무거워요. 수동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은. 근데 이 45kg이 더 나가면은 결국에는 전륜구동 차량의 앞쪽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스티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차량의 앞부분에 세팅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륜을 보면은 전륜의 트레드도 약간 더 넓어졌고요. 트레드가 넓어지면서 이제 테크니컬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트레드의 확장과 더불어서 전륜의 캠버 각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앞쪽을 조금 더 와이드하게, 그리고 캠버를 조금 더 넣어줌으로써 어떤 코너링에서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이걸 통해서 이 45kg의 무게가 앞쪽에서 추가가 된 것을 이제 만회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이 수동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DCT에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제가 수동을 선택하지 않고 DCT를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뭐하러 수동 타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기음이 사실은 수동보다 조금 작습니다. DCT가 배기음이 작은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정확하게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기음을 줄였다 이런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배기음이 작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변속 속도가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워낙 빠르게 변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속되는 시점에 뒤에서 이제 소위 팝콘 터지는 소리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펑 하고 터져주는 이런 후저음이 발생을 하는데, 이 후저음이 아무래도 이게 변속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증을 위해서 아무래도 배기음을 약간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차 벨로스터 N DCT를 구입하신 분들이 수동 변속기용, 수동 변속기용의 이 머플러를 구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변경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알아봐야겠지만은 뭐 어쨌거나 이 소음 인증을 지키면서 또 차를 운전을 해야겠죠. 뭐 근데 이 차가 뭐 소음 배기음이 약간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소리가 너무 밋밋한데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팝콘 소리 잘 들리고요. 뭐 굉장히 뭐 충분히 달리면서 어떤 운전의 재미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배기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행 모드는 뭐 노멀, 에코, 스포츠가 있는데 뭐 사실 이 모드들은 뭐 이 차의 성능을 파악하는데 크게 의미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에코를 놓고 좀 주행을 해봤는데, 뭐 에코 모드가 장점은 에코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간다는 거, 단점은 에코 모드를 놔도 뭐 별로 연비가 딱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주행 모드들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역시 벨로스터 N이라고 한다면 N 모드를 놓고서 주행을 해봐야겠죠. 일단 N을 놓으면은 이 배기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오우 씨, 차가 막 그냥 툭툭 치고 나가요. 우리 감독님이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비명 소리가 들렸어. 괜찮으세요, 감독님? 와, 진짜 살벌하게 나간다. 차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와인딩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너무 가뿐하게 돌아주고 있어요. 이게 뭐 변속기의 성능도 있겠지만은 역시 이 벨로스터 N의 가장 큰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LSD가 탑재가 됐죠. LSD가 탑재가 되면서 어떤 전륜구동 차라면은 어쩔 수 없이 코너에서 발생을 하는 언더스티어, 그런 부분들을 LSD를 통해서 이게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N 그린 컨트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는 처음에 이 그린이 그립을 오타를 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 그린 하면은 씩 웃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씩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린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마 카메라로 보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지금 얼굴에서 이 웃음이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와, 이게 소리도 그렇고, 이 DCT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PS라는 기능이죠. N 파워 시프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변속 충격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변속 충격을 의도적으로 약간 강하게 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BMW의 M 모델들이라든가 뭐 그런 차량들을 시승을 해보면은 뭐 실제로 이 변속이 될 때 거의 뭐 뒤통수를 누가 한 대 후려 갈기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변속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런 변속 충격을 의도적으로 줌으로써 어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더 스포티한 그런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N-트랙 센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랙 주행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 와인딩 코스를 달릴 때 현재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코너를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차량이 인식을 하면은 계기판에 N-트랙 센스라는 표시가 뜹니다. 딱 뜨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D 레인지에다가 놓더라도, 제가 수동으로 변속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다운시프트까지 해주는 뭐 그런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뒤에다가 놓고, 모터차가 뒤에다가 놓고서 와인딩 주행을 즐길 수 있다. 살짝 혁신이죠. 지금 계기판에 살짝 떴어요. N-트랙 센스가 떴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알아서 다운시프트를 쳐주고, 또 가속을 할 때도 최대한도까지 기다렸다가 가속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N-트랙 센스 같은 경우에는 작동 조건이 시속 35km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연속해서 굉장히 강한 코너의 횡쥐가
차량에서 인식이 되면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함으로써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동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트랙에서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한 트랙에서 한 15초 정도만 그냥 주행을 하면은 알아서 이 트랙 센스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정말 뒤에다 놓고 서킷을 탈 수 있는 뭐 굉장한 메리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또 한 가지 추가가 된 기능이 NG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수동 차량에서는 여기에 레브 매칭, 오토 레브 매칭 버튼이 들어갔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NGS라는 이름이 있어요. N 그린 시프트라는 약자인데 요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터보 차량인데 이 터보의 부스트압을 의도적으로 높여줘서 일시적으로 이제 부스트, 그러니까 약간 더 가속력을 더해주는 그런 거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뭐 사이버 포뮬러 같은 만화를 보면은 자 가자 아슬하다 하면서 버튼 딱 누르면은 갑자기 쫙 하고 나가는 그런 그 정도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버튼을 딱 활성화 시켰을 때 약 20초 동안 순간적으로 가속력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행 모드가 N 모드가 아니라 뭐 에코 모드든 노멀 모드든 이 N 그린 시프트를 누르면은 그 순간 동안은 엔진의 반응성이라든지 변속기의 반응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감독님 괜찮으시죠? 자, N그린 시프트 가자 벨로스터. 아, 20초가 끝났어 벌써. 아, 뭔가 아쉬운데. 한번 20초 동안 사용을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쿨링을 위해서 연속 사용은 안 돼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리스폰스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의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일시적으로 차량의 성능이 이제 극대화되는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부스트압을 사용하면서 차량에 약간 과부하를 주는, 뭐 컴퓨터로 치자면은 일종의 오버클럭 같은 거죠.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사용을 하면 차량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연속 사용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어떤 승부의 순간, 만약에 제가 서킷에서 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이제 라이벌과 이렇게 1대1로 막 대결을 한 상황에서 자 가자 벨로스터 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딱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그 미미한 토크의 변화가 뭐 크게 체감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고 하면 뭐 요새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사실 2003년에 폭스바겐에서 이제 마크4 골프의 R32 모델에 처음으로 이 DSG라는 다이렉트 시프트 기어박스라는 굉장히 초창기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 혁신이었죠. 뭐 이론상 DSG의 최대 변속 속도는 8m초, 그러니까 0.008초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당시에. 왜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숙련된 드라이버가 이 수동 변속을 하는 속도가 보통 0.2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1초까지는 거의 한계 불가능하다고 보고 0.2초 정도가 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동 변속 속도가 한 0.5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 변속기가 0.008초 만에 변속을 한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이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이론상의 변속 속도이기 때문에 뭐 실제 주행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변속 속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통상 어떤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고 한다면은 한 0.1초 내외 정도의 0.1초에서 0.2초 정도 내에 변속이 완료가 되죠. 듀얼 클러치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는 워낙 많은 차량들이 탑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듀얼 클러치라고 하면은 두 개의 클러치가 탑재가 되고, 이 두 개의 클러치가 홀수단하고 짝수단을 물고 있다가 순서대로 변속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변속이 되는 시점에 바로 다음 단을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변속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특징이죠. 그런데 이 벨로스타인이 왜 그 앞전에 출시가 됐던 뭐 아반떼 스포츠라든가 그 다른 수많은 모델들은 이미 출시할 때부터 듀얼 클러치 모델이 탑재가 됐는데 벨로스타인의 8단 DCT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역시 그 원인은 아무래도 습식 듀얼 클러치의 개발 이슈가 있었겠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크게 건식하고 습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식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공냉 방식으로 클러치에 냉각을 하는 건데, 이게 뭐 가격도 저렴하고 구조도 단순하고 뭐 수동 변속기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소형차라든가 이런 차에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단점은 공랭식으로 클러치를 냉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클러치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지면은 이 클러치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는 허용 토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뭐 기껏해야 1.6 디젤 아니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모델들에 주로 탑재가 되고 있고, 반면에 습식 듀얼 클러치는 이 다판 클러치 사이에 어떤 이 윤활유, 미션 오일들이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클러치가 작동을 할 때 어떤 냉각과 윤활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윤행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윤행 방식의 클러치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토크까지도 견딜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습식 듀얼 클러치가 아무래도 구조도 훨씬 복잡하고 뭐 제어 로직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훨씬 강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습식 듀얼 클러치가 훨씬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습식 듀얼 클러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보그워너가 이제 DSG 만드는 회사죠. 아니면 뭐 ZF, PDK를 만드는 뭐 게트락이 MDCT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레이스카드를 만드는 뭐 리카르도라든지, 뭐 베이론의 듀얼 클러치를 만드는 회사가 리카르도입니다. 뭐 이런 회사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 이 습식 듀얼 클러치를 상용화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대자동차가 2015년부터 이 습식 듀얼 클러치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중간에 사실 엎어진 게 아니냐, 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완성을 해냈고, 그것이 실제로 상용화에 이르러서 지금 이렇게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뭐 잘못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듀얼 클러치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용화까지 이뤘다. 이거는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NTS 자체도 워낙 좋은 기능이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이 듀얼 클러치라고 하더라도 제가 수동 모드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한 가지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할 때 변속을 하는 그 수동의 손맛을 조금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또 수동 모드로 제어를 하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동 모드로 주행을 해볼게요. 벨로스텐의 DCT 모델에서 수동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강제 변속이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레드존까지 RPM을 치더라도 차가 먼저 변속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변속 지시를 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변속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데, 아무래도 고성능차라고 한다면 뭐 이런 수동 변속을 강제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운전자가 100% 그 변속 타이밍을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BMW의 MDCT라든지 뭐 포르쉐의 PDK라든지 이런 변속기들도 제가 수동 모드에 뒀을 때만큼은 맘대로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약간 넓은 길이 나와서 한번 1단부터 가속을 해볼게요. 진짜로 변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1단. 자, 가속. 오, 진짜 변속을 안 해요. 변속을 안 하고 기다려주고, 변속 타이밍을 저한테 알림으로 줍니다. 지금 변속하세요 라고 소리가 나는데, 뭐 소리는 조금 너무 온순한 게 아닌가, 너무 현대차스러운 알림음이 나가지고 약간 좀 확 깨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동 모드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변속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제가 만약에 감속을 하면서 패들 시프트나 변속 레버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를 친다고 했을 때 그 레드존을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버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운 시프트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벨로스텐 DCT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운 시프트 지시를 내렸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운 시프트가 가능한 회전 영역에 들어서면 그 속도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와서 이제 변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지금은 제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또 변속 충격이 가능한 없도록 굉장히 스무스하게 변속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반면에 다운시프트도 마찬가지로 뭐 반응 속도는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뭐 어떤 일제 스포츠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우악스럽게 변속을 해주죠. 막 웅웅 하면서 굉장히 다운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뭐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독일차의 변속감에 가깝지 않나. 딱 필요한 만큼만 레브 매칭을 해주면서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감속을 해주고 가속을 해주고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원상의 변속 속도는 약 200ms 정도, 그러니까 한 0.2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MDCT, 뭐 292 M3에 들어갔던 M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셜한 변속 속도가 0.08초입니다. 80ms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의 속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80m/초라는 것도 굉장히 좀 한정적인 조건이에요. 다음 단으로 변속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4단으로 달리다가 다음에 5단을 넣을 거야 라는 게 이제 차가 완전하게 그 5단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 4단에서 5단으로 딱 넘어가는 이 순간이 이제 0.08초라는 거고, 실제 일상 주행에서의 변속 속도는 뭐 한 0.1초에서 0.15초 내외 정도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차량의 급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2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데 M2도 7천만 원이 넘는 차죠. 근데 지금 벨로스터인 같은 경우에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가 3,700만 원 정도 합니다. 거의 풀옵션 모델인데, 풀옵션 모델도 이제 M2의 기본형 모델의 거의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핫해치 모델에 탑재된 듀얼 클러치가 어쨌거나 M을 넘볼 정도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런 시점에서 사실은 말을 다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벨로스타인이라는 차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앞서서 이제 유럽에서 i30N이라는 차가 나왔었죠. i30N과 벨로스타인이 잇따라서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호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에 탑재된 각종 신기술들, 전자제어식 LSD니 무슨 레브 매칭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천만 원대의 가격에 누구나 대중적으로 275마력의 출력을 누리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핫해치가 나왔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어쨌거나 기존에 있었던 수동 모델 물론 손맛 정말 뛰어납니다. 저도 수동차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동이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벨로스터 N에 DCT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사실 벨로스터 N이라는 차 자체가 운전의 재미를 대중화했다는 시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매일마다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인데 심지어 오토야. 이거는 말 다 했죠. 이 차에서 사실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접 타보면은 아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장재 이런 데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차 그럴 거면은 그랜저 사야죠. 같은 돈 주고. 근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어쨌거나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고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특히나 벨로스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트랙 레디 카예요. 이미 트랙을 달릴 수 있는 세팅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 순정 브레이크 패드조차도 레이싱 서킷에서 실제로 가옥 주행을 했을 때도 전혀 어떤 페이드 현상이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순정 상태로 이미 트랙을 달릴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의 차가 3천만 원대 가격에 출시가 됐다. 이게 저는 이 벨로스터 N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세일즈 포인트이자 우리가 이 차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좀 이 차를 타고 조금 더 운전을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시승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벨로스터 N DCT를 시승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벨로스터 N 하면은 처음에 이제 오랜만에 나온 수동 펀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수동이 정말 재밌는 차인데 DCT로 나오면은 약간 그 수동의 그 다이나믹함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서 살짝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타보니까 이게 수동차라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 변속하는 거, 이 클러치 밟고 이 변속 레버를 조작하는 이런 거에 약간은 신경이 쓰일 텐데 정말 이 DCT 모델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 이 운전하는 거, 이 코스를 보고 달리는 그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정말 운전의 본질적인 재미에 집중을 하는 게 약간은 더 DCT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수동차 특유의 그런 손맛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수동차의 그런 손맛을 원하시는 분은 수동 모델을 고르시면 되고, 조금 더 나는 이 주행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 이 DCT 모델을 선택하시면 어느 쪽을 고르시더라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벨로스터 N DCT 모델을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제가 느꼈던 이런 운전의 재미, 즐거움들이 구독자 여러분께도 좀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승차와 함께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을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리언의 이지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